안녕하세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이사 가기 전에 집 앞에 공원을 걷다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참 산책로가 예쁘죠? 나무들도 너무너무 파릇파릇하게 봄을 알리고 있어요. 벚꽃도 찍어봤고요. 그리고 마트 가는 길에 초등학교 담장의 개나리도 지기 전에 영상으로 남겨봤습니다. 또 공원 산책로에 이름 모를 아주 향기가 좋은 꽃이 있었어요. 또 이사 가기 전 아파트 화단에 동백나무가 꽃이 가득해서 찍어봤고요. 언제 봐도 귀여운 수선화, 계란 노른자 같아요. 오늘은 캠핑 가서 뜨개하면서 얘기하는 거 영상 찍어봤고요. 뒤에는 에이프릴 가디건 F4 영상도 준비해봤습니다. 즐거운 시청 되세요. 안녕하세요. 베란다 토킹킹입니다. 오늘은 캠핑을 나왔어요. 근데 벚꽃 캠핑을 하려고 했는데 망했어요. 벚꽃이 아직도 안 폈어요. 여기는 저기 보이는 요 뒤에 나무들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나무가 다 벚꽃나무인데 소나무 말고 다 벚나무가 있는 자리인데 벚꽃이 지금 꽃봉우리만 올라와 있고 하나도 피질 않았어요. 지금 밖에 시내 쪽에도 이제 이번 주에야 만개하고 좀 올해는 좀 늦게 피는 것 같은데 여기도 처음에 예약할 때는 4월 둘째 주라서 벚꽃은 망했다 이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딱 맞게 왔나 했는데 아직도 안 폈습니다. 이번에는 벚꽃이 좀 늦네요. 원래는 영상 그냥 몇 초짜리만 찍으려고 하다가 그래서 다음 영상 도입부에 잠깐 넣으려고 했는데 바람 소리가 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다가 그냥 마이크를 혹시나 해서 챙겨왔는데 그냥 얘기를 하면서 해야 할 것 같아요. 다들 주말 어떻게 보내고 계시나요? 이번 주가 정말 그냥 시내 쪽은 이런 산 쪽은 모르겠는데 시내 쪽은 벚꽃놀이가 이번 주가 지나면 다 떨어질 것 같긴 한데 산이라서 추울까봐 이렇게 난로도 있어요. 구독자분들 중에 캠핑 다니신 분 있나요? 캠핑 다니시는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말을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앞에 남편이 앉아있어요. 굉장히 지금 불편합니다. 주변에 사이트는 좀 드문드문 있는 곳을 예약을 해서 지금 휴양림이에요. 휴양림이라서 근데 저기 아래에 영지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다른 쪽은 아래쪽에 있는 영지는 그래도 사이트가 좀 많은 편이고 가족 단위도 많이 오시고 하는데 여기는 좀 한적하고 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곳이라서 예전에는 저도 저 아래쪽에서 놀았었는데 한 2번 정도? 근데 여기를 저도 이번에는 좀 한적하게 해보자 해서 올라왔는데 조용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에이프릴 가디건 소매를 뜨고 있습니다. 소매 고무단을 뜨고 있어요. 컨티넨탈로 그냥 겉뜨기 무한 겉뜨기는 거의 컨티넨탈로 뜨거든요. 근데 고무단은 그리고 고무단도 그냥 몸통 고무단은 컨티넨탈로 떴는데 이 소매가 지금 이렇게 바늘이 엄청 작은 이거 있잖아요. 줄바늘 20cm짜리 이 바늘부터 바늘 끝까지 20cm. 엄청 작은 거죠. 이 바늘이 쇼팁이 한 6cm 정도 되니까 그 6cm도 안 되나? 근데 그 나머지 줄이 이만큼이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엄청 작아서 이렇게 떠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컨티넨탈로 뜨면은 실이 자꾸 빠져버려가지고 뜨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메리칸으로 뜨고 있습니다. 요즘 웬만하면은 손목 보호를 위해서
컨티넨탈로 뜨는데 이거는 아메리카노로 잠깐 뜨고 있습니다. 이만큼 금방 뜨니까. 어제는 원래는 이 소매를 쭉 달리다가 여기 거의 마무리 돼가서 하고 자야지 했는데 도저히 졸려가지고 11시쯤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잤어요. 어제 소매 한쪽은 바인도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요. 가디건이 더 활용하기는 좋은데 가디건은 어쨌든 겉면 앞면 계속 뒤집으면서 떠야 되잖아요. 소매 오기 전까지는 탑다운이어도. 그래가지고 안쪽면 뜨기가 너무 싫어요. 안 뜨기 귀찮아가지고 겉면 앞면 뒤집으면서 뜯는 게 귀찮아서 그냥 그 스웨터 원통으로 계속 내려가는 스타일 그런 게 뜨기 편하고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바람 소리가 있어가지고 그 나무 흔들리는 소리, 그 바람 소리 때문에 새소리 같은 게 잘 안 들리네요. 새소리가 좀 들리긴 하는데 아마 여기 녹음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바람 소리가 더 클 것 같아서 새소리를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어제 여름실 산 거 언박싱 어제 집에 베란다에서 찍어가지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올라갈지 이게 먼저 올라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땐 얘기했죠. 오늘 가서 뭐 먹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오늘 그래서 새조개 샤브샤브 해먹는다고 지금 철이라서 지금밖에 못 먹는 거니까 먹어보자. 근데 작년에도 한번 해먹으려고 했는데 철을 놓쳐가지고 못 먹었어요. 근데 샤브샤브로 먹는 것 같아서 그게 꽤 큰 조개여서 살만 발려가지고 샤브샤브로 해먹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늘 수산시장에 갔더니 동네에 있는 그 동네 전통시장이 있는데 거기서 팔면 그냥 사갖고 오려고 했는데 거기 없다고 해서 수산시장을 갔어요. 근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원래 비싼 거 알고 있었지만 그 살만 발리면 한 500g 정도에 한 4만 원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수산시장 갔는데 거기는 그냥 껍질 들어있는 채로 통째로 해서 1kg에 3만 원이라고 해서 그 발리면은 200g 되려나? 그래서 1kg 사고 그리고 관자 그 뭐죠 그거 키조개 관자 그것도 원래 이렇게 줄에 쭉 엮어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건 좀 더 관자가 작은 건데 그거는 한 줄에 뭐 27,000원 근데 한 줄 먹지도 못하지만 그거 말고 옆에 그냥 아예 더 커요. 근데 관자가 한 2만 원 정도인데 그거를 3개에 10,000원이라고 하셔갖고 그거 사고 새우 조금 주세요 해가지고 하고 해서 샤브샤브 해 먹으려고. 근데 샤브샤브 하면서 칼국수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칼국수 먹으면 맛있는 겉절이 김치가 먹고 싶잖아요. 제가 머리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칼국수 집에서 칼국수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끓여서 주시는 거 말고 육수 따로 면 따로 그렇게 하면서 김치를 싸주시잖아요. 포장할 때 김치 좀 많이 주세요 해가지고 포장을 했어요. 2인분 그렇게 해서 그 바지락 칼국수 육수에다가 물 조금 더 타가지고 너무 진하면 짜니까 조개도 들어가고 뭐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육수에다가 물 좀 타서 끓여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배추랑 버섯이랑 이런 야채 넣고서 샤브샤브 거기다가 이제 그 새조개 산 거 샤브샤브 해먹고 새우 넣고 관자 넣고 그렇게 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국수로 마무리 하면서 그 김치를 먹고. 괜찮은 생각 아닌가요? 짱구를 굴려봤습니다. 엄청 목소리가 예쁜 새가 지금 근처에 와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슬슬 해가 지고 있습니다. 캠핑 오면 다음날 아침이 완전 미라클 모닝이어가지고 진짜 일찍 일어나서
차 한 잔 끓여서 딱 고요한 그 새벽 공기 나와가지고 앉아서 이 나무들을 보면서 앉아가지고 차 마시는 거, 아니면 커피 좋아하시면 커피 마시면 되고, 진짜 좋아요. 그 시간을 위해서 캠핑 오는 것 같아요. 이걸 마무리하고 얼른 여름옷을 뜨고 싶은데, 소매를 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섭도 떠야 되니까 끝난 게 아니었네요. 물론 한쪽 소매가 남아있지만, 얼른 4월이 가기 전에 입어야 돼. 4월 전에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4월 내내 즐기지는 못하게 됐네요. 그리고 예쁜 도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루르 아뜰리에님 이번에 마들렌 자켓 먼저 나왔는데, 그거 스웨터로 나온 거, 그게 진짜, 저는 마들렌 자켓을 나왔을 때는 그렇게 큰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스웨터를 보는 순간 완전히 반해가지고, 반팔로 뜨셨는데 완전 여기가 이렇게 봉긋한 벌룬인데 너무 사랑스럽고, 여기가 요크가 이렇게 방사선이라 뭐야, 그 나선 방향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 꽃이 딱딱 달리는데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게 그 도안이 살아 보이는 이유가 그 실 색깔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실 색깔, 그게 뭐로 뜨셨다고 했지? 약간 오트밀빛이 도는 아이보리로 뜨셨는데, 그것 때문에 그 도안이 훨씬 사는 것 같아요. 그 색깔 때문에. 왜냐면 짙은색, 그때 마들렌 자켓은 짙은색이어가지고, 짙은 네이비? 거의 블랙이 살짝 도는 그런 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색은 실물은 진짜 예쁠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화면에는 잘 안 담기니까 예쁨이, 그래서 오히려 그 무늬도 다 이렇게 잘 안 보이고 죽어 보이고 해서 그랬는데, 이번에 스웨터는 완전 색깔 때문에 엄청 잘 보이고 진짜 예쁘더라고요. 마음 같아서는 그거 빨리 뜨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지금 떠야겠지 하고서 실산 것들도 그것부터 해결해야 되고, 또 도안을 사놓고 아직 뜨지 못하고 있는 것들 다 많으시죠? 저는 겨울옷이 주로 그래요. 그래서 얼른 가을이 오면, 이제 겨울 벗어났는데 벌써 가을을 기다리는, 가을 이제 올 때쯤 되면은, 가디건은 김뜨개님 비카라 가디건도 있고, 그때 김뜨개님 생일이었을 때 세일해가지고 진짜 완전 운 좋게 그걸 알아가지고 겟했는데, 그거, 그리고 그 로로니코님 거 더미포 가디건도 있고요. 또 뭐 있지? 또 뭐 있더라? 그리고 더 트윅스 스웨터, 그 배색 스웨터 있잖아요. 그것도 뜨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봄옷 뜨기 시작하는 바람에 배색 스와치까지 뜨고, 평면 배색 스와치 뜨는 방법 그거 찍어서 올리고, 그리고 이제 배색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하고, 그리고 인스타에도 올리고, 누가 좀 같이 떠주실 분 없냐고 막 했는데, 그러다가 봄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때 3월 막 접어들면서 갑자기 더워져서 그거를 접어두고 일단 부랴부랴 봄옷을 뜨기 시작했죠. 노프릴 벚꽃 에디션 노프릴과 지금 에이프릴 이렇게 뜨고 있는데, 트윅스도 얼른 이제 여름옷 뜨고 나면 그거 시작해야죠. 트윅스 바늘이 얇아서 엄두를 못 내시는 것 같아요. 같이 뜨자고 했더니 선뜻 나서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함뜨를 열 그건 또 아니고, 함뜨 하겠습니다 하고 영상 찍어서 올리면 응모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함뜨라도 열고 싶은데, 그런 거는 좀 함뜨를 해야 으쌰으쌰 해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배색 스웨터의 묘미가 어떤 식으로 배색하는지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양한 그 결과물이 나오니까 함뜨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안이 또 있는데 뭐지? 아무튼 뜨고 싶다고 했던 거, 그 하프 브리오시 스웨터, 그것도 아직 손도 못 댔고 캐스톤도 안 했어요. 저는 뭔가를 뜨고 있을 때 캐스톤 여러 개 하는 거를 스트레스 받아 하기 때문에
할 일이 밀려 있으면 그게 계속 신경 쓰이는 스타일이라서 해치워야 돼요. 해치우고 일을 벌리더라도 그런 스타일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얘기한 그 폭염 꽈배기 가디건은 그렇게 방치되어 있어요. 지금 가마코부터 다시 뜯어 고치려면 완전 몸판을 다 꽈배기 뜬 거 다 풀어야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일단 여름뜨개를 즐겁게 즐겨보고 또 구매해놨던 도안들, 그리고 작가님 이름이 또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그 즈웨이그, 쯔바이그라고 읽어야 되나? 독일어인지 영어식으로 읽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스웨터도 굉장히 요크 배색으로 내려가는데 가운데가 배색이면서도 무늬가 케이블 무늬 같은 게 들어가서 약간 피치 무늬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게 체리님하고 사야님도 뜨셨던데 그거를 그 작가님이 이번에 4월 16일까지인가 세일을 50%인가 세일을 하세요. 되게 크게 봄맞이 세일을 매년 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분 어떤 댓글 보니까 이 시즌 되면은 세일을 하시나 봐요. 그 주웨이그 스웨터도 괜찮아 보이는데 그걸 이번에 사놓을까 싶은데 지금 있는 도안도 떠야 되는데 이게 스트레스란 말이죠. 또 그런 게 쌓여 있으면 할 일이 막 있는데 미루고 있는 거 느낌이라. 벌레. 그래가지고 왜 그래? 남편이 옆에서 웃어요. 전 벌레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남편인 벌레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한다고 할게요. 저는 그런 건 아닌데 지금 자꾸 내 눈앞에서 가야죠. 산에 가면 벌레들이 자꾸 눈동자만 쫓아다니는 거.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모기가 벌써 있으려나 했는데 처음에는 피칭할 막 텐트 치고 그럴 때는 모기가 좀 있는 것 같았는데 또 지금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날벌레 같기도 하고. 저희 사이트는 이렇게 지금 이렇게 텐트 이렇게 쳤어요. 여기 이게 벙커돔입니다. 벙커돔 힐맨사의 벙커돔 검정색 완전 검정색이어가지고 요즘 같은 봄 계절에는 너무 좀 칙칙해 보이긴 하죠. 다른데 막 노란 텐트, 빨간 텐트 막 이런 거 보면은 우리 텐트는 완전 시커매가지고 가성비 짱이에요. 가성비 짱. 텐트처럼 써도 되고 바닥으로 체결하면 텐트처럼 바닥이 있어서 그냥 텐트로 써도 되고 아니면은 그냥 바닥 체결을 안 하고 쉘터 개념으로 그냥 써도 됩니다. 신발 신고 그냥 들어가고. 저희는 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로가 있고 여기 캠핑박스 평소에 베란다에 쌓여 있던 것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랜턴.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안전상 불은 안 켜고 그냥 데코만. 그다음에 아주 앤틱하죠. 불을 켜봐. 이거는 지금 아직 날이 밝아서 빛이 켜도 킨 티가 별로 안 나요. 이렇게 왜 이래? 이렇게 달아놓으면 굉장히 앤틱하죠? 얼마 안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10,000원? 10,000원대? 그랬어요. 이게 원래는 여기를 열면 그 속에 기름 넣어서 파라핀 오일 그런 거 넣어가지고 심지가 있어서 불을 붙여서 이렇게 진짜 이 안에서 촛불처럼 불이 타는 그런 건데 그런 게 원래 오리지널 제품들인데 이거는 그냥 카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안전상 편의상 그냥 이렇게 LED 전구 심어놔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서 불 세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랜턴입니다. 얼마나 떴나 재보겠습니다. 6cm 떴네. 이런 코막음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 맥주. 뭐 씻어온다고? 맥주 김이 다 빠졌겠네. 원래 피칭하고 오면은 딱 캔맥부터 마시는 게 국룰이죠.
마시던 거를 저기다 놓고 갑자기 아 맞아 카메라 켜야지 하고서는 깜빡했는데 응? 뭐? 마스크 여기 있잖아. 응 땡큐. 그래. 배추하고 버섯만 씻어오면 될 것 같은데? 배추랑 버섯만 씻어오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저는 이만 마무리하고 먹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고요한 새벽에 찍을 수 있으면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다른 사람들 자는데 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영상으로만 찍고 제가 나중에 나레이션으로 녹음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음에 또 봬요. 노랭이도 줬잖아. 아이고 미안해. 노랭이도 줬는데. 왜 울어 자꾸. 눈곱 떼주고 싶다. 이리 와. 어머 얘 봐. 여기 더 있어. 일로 와봐. 어디 너 또 줄까? 얘 봐. 먹고 싶어? 저기다 줬는데 왜 저건 안 먹어? 넣어줘. 너 눈 색깔 되게 예쁘다. 눈이 하늘색이네. 졸리냐? 철부동 누웠네. 졸려? 턱시도 냥이는 어디다 두고 혼자 왔어? 안녕. 어디 소리야? 어디를 뺐는데? 안녕. 아이고 졸려. 우리 차 빼야 되는데. 응? 여기서 할 거야? 못 가게 하는 건가? 응? 왜? 어디 가? 안녕하세요. 베란다 뚜킹킹입니다. 네, 지금 이사 준비로 정신이 없는데요. 그 와중에 영상을 빨리 찍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 네, 저는 에이프릴 가디건을 완성했는데요. 완성한 지는 시간이 좀 됐어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F 영상을 계속 못 찍고 있다가 이러다가 이사 가서 찍으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일단 편집은 언제 하게 될지 몰라도 일단 영상부터 남겨놔야겠다라고 해서 찍게 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데요. 실은 이렇게 공작새 공방의 지구와 그리고 그 제일모직 노블레스 아이보리 3합 감아서 이렇게 레이스 1합, 3합 이렇게 합사해서 사용했습니다. 이거는 15수 1합짜리 3합으로 감은 거고요. 지난번에 노프릴 가디건, 노프릴 스웨터 벚꽃 에디션 제가 핑크하게 떴던 거. 자, 이 스와치 기억나시죠? 네, 요거 떴던 것처럼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3합으로 감아서 3mm로 떴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와치 떴던 거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하얀색 바탕에 아이보리색 바탕에 이렇게 하늘색 그리고 초록색 옅은 파랑, 진한 파랑 이렇게 골고루 섞여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맑고 깨끗한 느낌, 청량한 느낌이 나서 좋은 것 같아요. 3mm로 작업했고요. 여기 달려있는 단추는 하나가 남았어요. 이렇게. 지난번 그 동대문에서 부자재 쇼핑할 때 그 1층에서 구매했다고 했던 단추입니다. 이거는 하나에 400원 주고 샀던 거로 기억해요. 5개 2,000원에 샀던 것 같은데요. 이걸 5개를 샀는데 5개를 달까 하다가 대부분 에이프릴 가디건 그 리뷰 프로젝트 리뷰나 아니면 인스타그램에 검색해봐도 거의 다 4개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 길이가 별로 길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저도 5개를 사긴 했지만 4개를 여유있게 5개는 샀죠. 근데 4개를 달게 되고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그 스와치 작업을 할 때 세로 수축이 좀 있어가지고 이걸 우려해서 이번에도 조금 길게 떠줬거든요. 이 원래 뜨라는 것보다 좀 더 길게 떠줘서 원래도 이게 굉장히 좀 짧은 디자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짧으면 제가 치마 입을 때 아니고는 입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길게 제가 좋아하는 한 54cm 정도 길이로 내려오게 뜨려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럼 단추를 4개만 달면 너무 간격이 넓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1cm, 12cm 그 간격으로 이렇게 4개를 단추구멍을 내서 여기 단추구멍을 내가지고 이렇게 달았는데 이게 닫으면 닫아볼게요. 이게 약간 품이 저한테 조금 작을 수도 있는데 가슴인데 조금 벌어지죠? 여기가 마지막이 지금 앉아 있어서 그렇지만 마지막이 잠그면 여기가 좀 이렇게 벌어져요. 서 있을 때도 좀 그래서 요 사이에 안 보이게 이 속에 그냥 그 똑딱이 은색 단추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달아줄까 싶기도 하고 원래는 이렇게 딱 맞게 떠서 안에 그 민소매 이렇게 너무 파이는 건 제가 또 잘 못 입어서 이렇게 좀 민소매 일자로 된 탑 같은 걸 입고 바로 그냥 겉옷 걸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거 하나만 입겠다 그런 식으로 떠본 건데요. 그렇게 입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요즘에 겉에 그냥 걸쳐서 이렇게 잠그지 않고 그냥 걸쳐서 입고 있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정신이 없어요. 지금 옷걸이에 걸려있던 것 중에도 한 번이라도 입었던 건 그냥 싹 다 빨아서 웬만하면 오늘 내일 입는 옷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하면 다 빨아서 정리해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속옷 같은 거는 제가 따로 또 챙길 생각이라서 아무튼 빨래를 지금 막 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목소리가 이번에도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어가지고 요즘에 되게 피곤하거든요. 네,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여서 사전 점검할 때 체크했던 부분 해결된 부분들도 있지만 또 아닌 부분들도 있어서 그거 확인하러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볼 때마다 또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AS 하시는 분들이 직접 그 집에 있을 때 온다고 하셔가지고 또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될 때도 있고 또 며칠 전에는 또 딴소리 하죠. 제 전매 특허인 것 같아요. 며칠 전에는 또 이제 입주하기 5일 전부터 뭐 줄눈, 탄성 이런 시공 있잖아요.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또 계속 불려다니고 왔다 갔다.
문 열어드리고 또 이렇게 어떤 식으로 해주신 거 원하는지 이런 거 고르고 말씀드리고 디자인 상의하고 하고 또 나와 있다가 또 끝날 때쯤 가서 또 갔다가 계속 불려다니고 어제는 입주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또 청소하시는 분들 가서 아침에 문 열어드리고 또 비가 와가지고 아침에 거의 오전에 그치긴 했는데 비가 와서 또 차가 밀린다고 못 오셔서 또 기다렸다가 열어드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고 중간에 또 한번 확인하러 가봤는데 아직 안 끝나셨다고 해서 앞에 놀이터에서 뜨개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 뜨는 그 레이스 무늬 펀칭 니트를 조금 뜨면서 놀이터에 이미 먼저 이사 온 아이들 놀고 있는 거 구경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느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빵만 좀 먹고 기절하고 집에 와서 기절해 있다가 또 부르시면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그나마 같은 동네여서 걸어서 15분 정도거든요. 그래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갈 때마다 또 제가 뭐 적어 놓을 거, 붙여 놓을 거 그런 거 챙기느라고 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일하시는 분들 드실 것도 챙기느라고 그런 거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한 2, 3일? 5일 안쪽으로 3일 정도 안에 지금 1kg가 빠졌어요. 다이어트를 일부러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나름 또 신경 써서 힘든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걱정은 저희 덕구가 가서 잘 적응해 줘야 되는데 여기 이 아파트는 지금 저희가 결혼하고 처음으로 살게 된 신혼집으로 만 6년 정도를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 이사 올 때는 그 전에 잔금 같은 걸 다 치르고 이제 그 빈집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 사람이 나간 지 좀 꽤 된 상태에서 저희가 들어온 거라 잔금 다 치르고 공사 다 끝나고 가구 살 것들 다 들어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를 들어오게 된 상황이라서 제가 저도 원룸에서 이사하고 남편도 원룸에서 이사하고 하는 상황에서 그 이사하기로 한 날 전날 제가 미리 애들 이제 호떡이도 그때 있었고 해서 호떡이랑 지금 덕구랑 둘을 먼저 데리고 전날 제가 와서 먼저 잤어요. 혼자서 애들 데리고 자는데 조금 적응하라고 방 하나에서 이렇게 둘이 아니라 저까지 셋이죠. 셋이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이사를 했죠. 그렇게 애들 방에 좀 익숙한 물건들, 자기 냄새 나는 것들 이렇게 넣어놓고 방문 닫아놓고서 이제 안방에 들어갈 어떤 그런 가구나 이런 것들 미리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문 닫아놓고 밖에 이사할 때 그때는 이삿짐 센터 분들이 오신 게 아니라 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저랑 남편이랑 그리고 남편 친구랑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옮기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당일날 입주증이 나오게 되는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일단은 덕구를 이삿짐 제가 미리 그 집에 들어가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덕구를 아침 일찍 이삿짐 센터 분들이 오시기 전에 먼저 저랑 그 차에 가 있을 짐들 챙겨가지고 네, 일단은 저희가 쓰던 이동장들은 좀 불편한 스타일이라서 다 나눔해 버리고요. 그 길고양이 협회 거기에 다 보냈어요. 그리고 새로운 스타일로 그 위로 뚜껑 이렇게 열리는 거 있죠. 병원 진료 갈 때도 그게 더 편하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이참에 구매를 해서 한 몇 주 전부터 그곳에 익숙해지도록 자기가 쓰던 담요, 장난감, 냄새 나는 것들 이런 거 넣어줬더니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사하는 날 거기 집어넣으려고 하면 또 스트레스 받을까봐 평소에 쉴 때도 지가 들어가 있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놨어요. 거기서 간식도 먹여보고 해서 지금 적응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사 얘기만 계속하네. 그래서 그 이동장에 덕구 넣어가지고 저랑 혹시 모르니까 화장실이랑 먹을 거랑 평소에 먹던 물도 제가 뭐 수돗물이나 뭐 생수나 이런 거보다는 쟤는 그 브리타 정수기 쓰거든요. 저희 이렇게 수도꼭지로 내리는 거 저희가 정수기는 따로 안 쓰고 그걸 쓰고 있어요.
이렇게 다 완전히 열어서 설거지 할 때 딱 씻을 수 있어서 저는 그게 편하고, 또 캠핑 갈 때도 되게 가볍거든요. 그 채로 덜렁덜렁 들고 가가지고 거기서 수돗물 부어가지고 내려서 필터해서 쓰면 편해서, 아무튼 그 물을 덕구가 제일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먹던 그 물 받아가지고 가고, 밥그릇, 물그릇 다 준비하고, 먹던 밥, 사료, 뭐 추루, 간식 이런 것들 다 준비하고 해가지고 일단 차에 가 있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차에 몇 시간을 있어야 되니까 그게 걱정되긴 하는데, 그래도 덕구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나고 하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이사가 아니라 이번에는 그 포장이사 직원분들이 오시니까 여러 명이 낯선 목소리가 들리고 발소리 들리고 덜컹거리고 하면 겁먹을 게 분명하거든요. 되게 이렇게 쫄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차에 계속 있을 생각이고요. 웬만하면은 저는 처음에는 입주증 받자마자 이삿짐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먼저 올라가서 그 안방 안쪽에 드레스룸이 꽤 커요. 작은 방 정도 크기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저랑 아예 그 평소에 쓰던 숨숨집, 스크래처 이런 거 다 뜯어진 거 버리고 싶지만은 그대로 다 이사할 때 일단 적응하기 쉽게 하려고 다 들고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넣어놓고, 물론 낯선 집이지만 평소 쓰던 물건들 웬만하면 다 넣어놔서 좀 적응할 수 있게끔 화장실도 그대로 다 들고 가고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들어가서 덕구랑 거기 계속 갇혀 있을까 이사 끝날 때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여의치 않으면 그냥 계속 차에 이사 끝날 때까지 그냥 차에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차에서 덕구가 잘 있고 화장실도 잘 쓰고 해준다면은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아마 화장실을 차에서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요. 딴소리를 계속했네요. 오늘도 AS 오시는 분이 욕실장에서 소리가 좀 나는 것 같다고 했더니 집에 그럼 언제 있냐, 아직 입주 안 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럼 집에 좀 가 있으라 라고 해서, 근데 특정 시간을 약속을 못 하신다고 해가지고 1시에서 3시 사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일단은 가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키 대여하는 그 입주지원센터가 또 12시에서 1시가 점심시간이라 뭐 12시 50분 뭐 이렇게 가면 안 계실 거라서 한 12시 전에 미리 가서 한 3시까지 집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여기저기 뭐 이전 설치할 것들, 전화로 할 업무 그리고 뭐 이런 것들 하다가 거기서 그냥 뜨개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아예 캠핑 의자를 들고 갈 것 같습니다. 캠핑 의자 중에 이렇게 간단하게 접고 펴는 거는 가져다 놨는데, 오늘은 그 의자에 앉아있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고, 그래가지고 아예 그 캠핑 체어 있죠? 이렇게 푹 빠지는 거. 그거 가지고 가서 앉아가지고,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촬영을 할 수 있을까? 거기서 촬영할 거 그랬나요? 어쨌든 오늘의 영상이 이 집에서의 정들었던 첫 신혼집에서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아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른 소리 이제 그만하고 F 영상을 마저 찍어야겠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떴는지 좀 설명을 드려야겠죠. 일단은 이 두 실을 합사해서 3mm 바늘로 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일단 세탁을 하면서 약간 여기서 이제 파란물이 좀 빠지잖아요. 파란물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흰 실과 이 실이 약간 다른 색이지만 그 세탁을 하면서 여기서 나온 파란물이 여기 좀 들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그 뜰 때보다는 더 이렇게 전체적으로 푸른빛으로 물들여진 느낌? 네, 그런 느낌이 나고요. 또 반면에 이런 짙은 부분이 좀 더 옅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요즘에 이렇게 풀어놓고 입고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소매를 걷고 밖에서 그냥 막 돌아다니고 하는데 낮에가 요즘 워낙 덥잖아요. 25도, 26도 막 이러니까 이것만 입어도 더울 때가 있어서 그냥 카디숄 스타일로 그냥 이렇게 아예 벗어갖고 밖에서 더우면은 이렇게 목에 그냥 살짝 걸쳐서 메고 다니기도 해요. 안에는 그냥 반팔을 입고.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4월이 아직 안 지났잖아요. 그래도 4월이 며칠, 한 5일 안쪽으로 남은 시점인데도 열심히 한 번이라도 더 입으려고 이 에이프릴을, 4월에 입어야 할 이 에이프릴을 한 번이라도 더 입으려고 자꾸 입고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5월까지는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그때 뜰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5월까지 못 입을 수도 있겠어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이 안에 안 입고 요거 하나만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울실이다 보니까 더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모헤어는 섞지 않았어도 좀 더운 느낌이 나서 5월까지 못 입을 수도 있겠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입을 수 있지만 낮에는 입기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어떤가요? 되게 봄봄한 느낌이 나죠? 저 봄봄했던 그 노프릴처럼. 이 두 가지는 정말 제가 처음으로 염색사 실을 이렇게 레이스얀을 합사해서, 아이고 거꾸로 들었네. 합사해서 떠본 두 가지 노프릴과 에이프릴 둘 다 뿌띠니트 작가님 기본템이죠. 이렇게 떠봤는데 이번 봄 컬러로 진짜 제가 작정하고 두 가지를 뜬 거예요. 봄봄한 거 떠야지 하면서. 근데 이제 지금 벌써 여름 날씨가 되고 있어서 여름 뜨개를 얼른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드는 생각이 조금 미리 떠야 그 계절에 입을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제가 이제 작년 가을부터 처음 이렇게 옷을 뜨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깨달았어요. 봄 옷을 입고 싶으면 봄이 오기 전에 완성해서 봄에 열심히 한두 달 입고, 여름 옷은 여름이 오기 전에 얼른 완성해서 여름도 한 뭐 2달 동안 열심히 입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 계절에 그 옷을 뜨면 그 계절에 못 입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얼른 부지런히 미리미리 대비하는 니터가 돼야겠다라는 걸 좀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름 펀칭 니트를 뜨고 있어요. 근데 여름 옷을 지금 뜰 게 몇 개 있거든요. 마음이 급합니다. 이사 때문에 뜨개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자, 이 도안에 대해서 보면서 제가 어떻게 떴는지, 도안이랑 다르게 뜬 부분은 뭔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죠? 제가 잘 설명을 해야 할 텐데, 이거는 워낙 뜨신 분들이 많으셔서 많은 리뷰가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이렇게 여기는 첫 페이지는 밑에 게이지 같은 거라서 보여드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뿌띠니트님은 이렇게 옅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딱 맞게 뜨셨죠. 그래서 저도 딱 맞게 뜨려고 사이즈를 굉장히 고민했어요. 이걸 떴을 때 스와치를 떠서 게이지 계산을 하고 어떻게 떠야 될까 사이즈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어디 적어놨죠? 그래서 XS 사이즈부터 있는데 XS 사이즈가 바디 코스가 187코고요. 원작 그 가슴 너비가 91cm인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겠다 했는데 제 그 세탁 게이지가 보면 권장 사이즈가 가슴 너비에 6에서 8cm 정도 여유를 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85니까 한 91에서 93 정도 되면 좀 좋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원작 게이지는 핑거링에다가 레이스를 합사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핑거링이니까 핑거링 얀이 보통 이런 15수를 15수 굵기의 실을 3합을 하면 거의 핑거링 굵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원작은 핑거링에 레이스 얀을 해서 21코에 28단이 나왔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20.5코에 왜 단수 게이지를 안 적었지? 이건 자막으로 쓰겠습니다. 그랬는데 세로 수축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적는 게 안 적었. 30단이에요. 저는 29단이었는데 세탁하고 나서 30단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작보다 이랑 2단이 차이가 있잖아요. 똑같이 뜨면 원작보다 2단 정도 짧은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X 스몰 사이즈를 뜨면 바디 코스 187코고 제가 그 1cm당 그 2.05코잖아요. 그래서 187코 나누기 2.05코를 하면 91cm가 나와요. 그러니까 거의 원작이랑 비슷한 가슴 너비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를 S로 뜨게 되면 바디 코스가 199코고요. 원작의 가슴 너비는 97cm예요. 근데 저도 비슷한 그 원작이랑 비슷한 코스 게이지이기 때문에 199코 나누기 2.05코를 하면 거의 97cm가 나와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91cm로 하기에는 너무 딱 맞지 않을까. 97cm로 하는 거는 또 이렇게 요런 핏이 나오기에는 또 낙낙한 느낌이 날 거란 말이죠. 제가 거의 그럼 가슴둘레 100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겨울에 떴던 가디건들이랑 좀 다른 느낌으로 내고 싶어서 가볍게 좀 작게 떠서 막 입고 싶어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X 스몰 사이즈로 뜨되 그러면 이 소매 분리를 하고 나서 여기 겨드랑이 가마코를 해줄 때 한 2코씩 양쪽에 더 해주자. 그럼 한 2cm 늘어날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는 가슴둘레만 생각하고 시작했지 이 위에 어깨 너비가 굉장히 작은 옷이란 생각은 안 한 거예요. 이게 그 여유 있는 디자인이 아니다 보니까 여기도 딱 맞게 디자인 되는 옷이라서 여기만 맞으면 이것만 계산하고 보통 그 게이지 사이즈 계산할 때 가슴 너비로 계산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 어깨를 생각 못 한 거예요. 이게 섀도우 숄더 디자인이잖아요. 이게 뜨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짧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게 또 이 실이 세로 수축이 있는 실이잖아요. 그럼 더 짧아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가 여기 너무 짧아질 것 같아갖고 뜨면서도 한 소매 분리하고까지도 이걸 계속 뜰 것인지 풀고 S 사이즈로 업 시킬 건지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모르겠다. 그냥 가자. 크면 그냥 겨울에 떴던 그런 가디건 스타일이 나올 테니까 그냥 일단 뜨고 작으면 늘리자. 작으면 세탁하고 늘리자라는 생각으로 떴고요. 근데 다 이렇게 뜨면서 입어보니까 가슴 품은 제가 원하는 품이 나왔고요. 그런데 여기가 진짜 유난히 이렇게 말려 올라가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떡하지 하고 하다가 세탁을 하고 정말 여기를 당겼어요. 이렇게 당겼어요. 당겼더니 이것만 늘어난 게 아니라 팔이 같이 그럼 길어지잖아요. 왜냐면 이것도 팔도 수축할 거를 예상하고 제가 좀 길게 한 3cm 정도를 더 길게 떴거든요. 제가 원하는 길이보다. 근데 겨울옷이 아니다 보니까 소매를 너무 길게 뜨면 더울 것 같아서 완성되고 한 요 정도 그 길이를 원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손등을 거의 다 덮어요. 그런 상태고 여기를 늘리니까 여기도 같이 내려오잖아요. 그 생각을 못하고 여기를 조금 더 짧게 떴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흉할 정도로 길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를 늘리면서 생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그 버튼 밴드를 뜰 때 더블 리팅으로 뜰까 하다가 그냥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고무단으로 뜨는 게 이 에이프릴만의 또 매력인 것 같고 에이프릴에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 샴페인 가디건 같은 더블 리팅은 또 샴페인 가디건 뜰 때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떴습니다. 이렇게 떴고 다만 뜰 때 제가 그동안 옷 뜨는 김뜨개님 그 레시피대로 가디건을 뜨고 할 때는 이렇게 그 버튼 밴드를 주울 때 모든 코를 줍지 않고 왜냐면 코수와 단수가 제가 뭐 20코에 30코, 30단 이렇게 20코에 20코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코수랑 단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 주우면 운다 라고 해가지고 특히 전 세로 수축이 있으니까 더 이렇게 여기는 길고 여기는 짧고 이렇게 돼서 더 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나 뭐 5코에 한 번 쉬던 10코에 한 번 쉬던 이런 식으로 쉬면서 주워야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여기 푸티니트님은 모든 코를 주우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모든 코를 다 주워도 울지 않을까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니팅 카페에도 질문을 제가 그래서 올렸어요. 이거를 시작하기 전에 고민이 돼가지고 근데 이게 몸은 4mm로 뜨지만 고무단은 이 버튼밴드는 3mm로 뜨거든요. 여기는 3.5mm고 3mm로 뜨니까
아주 2단계나 작은 바늘로 뜨기 때문에 모든 코를 주어도 울지 않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까? 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아무래도 코스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 밑에서 이게 10cm 정도 돼요. 바디 고무단이 꽤 길어요. 그런 디자인이에요. 이게 특징이, 그죠?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 한 번 쉬었나 두 번 쉬었나 하고 여기 올라가면서도 계속 쉬면서 주었어요. 그리고 사선 구간은 그냥 모든 코를 다 줍고 다시 이렇게 직선 구간은 또 쉬면서 주었거든요. 그렇게 주었음에도 여기 지금 좀 울고 있죠. 이런 데가. 여기가 좀 서요. 여기가 이렇게 좀 쓰거든요. 그냥 입으면 잠궈서 입으면 더 그래요. 잠궈서 입으면 이렇게 여기가, 그죠? 여기 남는 느낌이 나죠. 이만큼 없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버튼밴드를 더 많이, 그러니까 전 적게 주었음에도 이렇게 우는 게 여기를 늘리겠다고 제가 당겼잖아요. 빨고서 막 당겨가지고 그래서 여기 같이 여기가 늘어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근데 이 밑에가 좀 여기도 좀 남는 느낌이 나거든요. 좀 덜 주었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또 들긴 합니다. 한번 다시 빨아서 살짝 수축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입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핏이 나오는지. 그렇고요. 핏에 대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X 스몰 사이즈를 떴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치수는 또 계속 얼굴 나오겠네. 완성된 치수는 총 길이는 55cm로 떴는데 54cm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딱 제가 평소에 잘 입는 스웨터 종류의 길이가 됐는데 이런 원작같이 좀 짧게 크롭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바지 라인에 딱 맞게끔 그렇게 오는 길이로는 입기에는 저는 조금 길어요. 그렇고 원작은 원래 원작도 53cm였어요. 저는 아무튼 54cm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단면은 지금 90cm가 나와요. 제가 그 91에서 93 정도가 나오게끔 하려고 했는데 거의 90,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 쟀을 때니까 이게 접힌 부분도 있을 테니까 한 91 정도 나올 것 같네요. 근데 딱 알맞은 것 같아요. 가슴 너비는 원하는 대로 딱 맞게 나온 것 같은데 고무단은 10cm를 떴는데 9.5cm로 수축하긴 했습니다. 거의 고무단 부분에서의 수축이 일어나고 여기서는 거의 안 일어난 것 같아요. 무게가 있어서 늘어지는 건지 참 이상하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수축하는 하고 이렇게 다 뜨고 나서 수축이 일어나는데 똑같이 큰 편물인데 그쵸? 어떤 건 또 수축을 안 해서 그러니까 수축할 거 대비해서 길게 떴더니 안 수축해서 너무 길고 막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소매는 여기부터 여기 고무단 끝부터 끝까지 이렇게 쟀을 때 세탁 전에 71이었는데 완성하고 74가 됐어요. 여길 늘리면서 같이 늘어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74가 됐고 그렇습니다. 이 쉐들은 늘리면서 한 1cm씩 더 늘어난 것 같고요. 다시 세탁해서 잘 말려봐야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세탁하고 이렇게 바닥에 널어놓지는 않고 건조대를 이렇게 수평으로 펴놓고 그 위에 걸치거든요. 그러니까 건조대 사이사이에 어쨌든 한 6cm 간격으로 이렇게 봉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마저도 늘어나는데 영향을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바닥에 늘어놓기에는 또 너무 수건 깔더라도 그 수분이 너무 찰 것 같고 바람이 안 통할 것 같아서 네, 그렇고요. 그리고 바닥에 널어놓으면 분명히 덕구가 올라가서 앉아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바닥에 널어서 하는 방식으로는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게 한번 말려봐야 되나? 아무튼 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크부터 뜨기 시작하고요. 코를 주어가지고 여기 쉐드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요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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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뒷판 이렇게 네 군데에서 양쪽에서 M1R, M1L을 하면서 늘리거든요. 이 도안을 뜨면서 제가 처음 경험한 거는 원래는 이렇게 요크를 코를 만든 다음에 구간을 섹션을 네 군데로 나눠서 이 어깨에 쉐드를 만들어 나가고 뒷판대로 그 쉐드를 기준으로 늘려 나가고 쉐드를 앞쪽으로 또 늘려 나가고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앞단의 V넥 늘림도 같이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떠내려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여기도 늘리고 여기도 늘리고 처음에는 여기가 한 군데 같이 보이지만 점점 늘어나면서 코에 이렇게 바늘에 걸려 있는 게 이렇게 하나 여기 늘리고 여기 그리고 쉐들 뒤에 앞에 그리고 여기 V넥 이렇게 8군데에서 8군데? 6군데 6군데에서 한 번에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특이했던 점은 평소에 제가 뜰 때에는 2단에 한 번씩 늘림을 하면서 앞에서 겉뜨기 부분에서만 늘리고 안뜨기는 그냥 뜨고 겉뜨기에서 다시 늘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도안은 안뜨기 겉뜨기 다 늘려요. 그래서 좀 특이했어요. 그래서 M1R, M1L을 겉에서만 해보다가 안뜨기에서 처음 해봤어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 그 도안에 보면 M1R, M1L 어떻게 하라는 게 설명이 있는데 그거를 매번 보고 하기에는 이게 도안이 나오려나? 이게 들고서 하니까 좀 그러네요.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M1R, M1L을 할 때 매번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떻게 하는지는 외우지는 못하고 그냥 그때그때 할 때마다 넣고 실이 돌아가는 방향, 여기 쉐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늘리고 이쪽으로 늘리고 하잖아요. 그럼 실이 이쪽으로 자라나는 방향, 이쪽 자라나는 그 방향을 보고 그냥 뜨는 거예요. 이쪽으로 했던가 이쪽으로 했던가 가끔 헷갈릴 때 떠보고 실이 여기로 가면 맞았네, 이쪽으로 가면 이게 아니라 반대구나 이렇게 하고. 특히 안 뜨게 할 때 되게 헷갈렸거든요, 처음에. 그렇게 하고 지금 이걸 다 뜨고 났기 때문에 또 기억 못합니다. M1R은 어느 방향, M1RP는 뭐고 M1LP는 어느 쪽으로 떴었는지 기억 못하는데 그냥 떠보면 알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다다님도 저번에 그거 헷갈리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매번 그때그때 뜨면서 이렇게 하는 거였지, 그냥 실이 코가 늘려지는 방향을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겉뜨기 안뜨기 같이 한다는 게 좀 특이했고요. V넥을 같이 동시에 계속 늘려야 한다는 부분을 계속 강조합니다. 여기 쉐들 늘림이 끝나면 이 아몰 늘림 하면서도 동시에 계속 여기가 진행되거든요. 제가 뜬 사이즈의 경우에는 V넥 늘림이 먼저 끝나고 2단 정도인가 아몰 늘림이 더 내려갔어요. 아무튼 그걸 동시에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걸 잊지 말라고 계속 파트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전에 아직 밥을 못 먹은 상태여서 되게 배가 고파요. 지금 고구마도 에어프라이어 돌려놨는데 이거 찍느라고 아직 못 먹고 있습니다. 얼른 이걸 찍고 밥을 먹고 이제 저쪽 집으로 빨리 건너가야 돼요. 이렇게 잡소리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시간이 없는데 너무 오래 찍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래서 숄더를 그렇게 쉐들 숄더를 만들어주고 V넥을 같이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제 소매 쪽을 늘려줍니다. 아몰 늘림을 하는 거죠. 소매를 늘리는 게 아니라 여기도 보세요. 저도 쉐드를 처음 떴거든요. 이렇게 어깨를 만들고 양쪽으로 계속 늘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어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늘려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늘립니다. 그래서 팔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여기서 아몰을 또 이렇게 늘려주고요. 아몰 늘림이 어디 붙었냐면 이제 세탁을 해서 티가 안 나는데 세탁하기 전에는 아몰 늘림 한 부분이
더 유난히 코가 막 쪼이는 그 느낌으로 막 했었거든요. 요 밑에 요만큼이 이제 아몰렐림인데 뜰 때는 이렇게까지 목 졸리듯 떠도 되나 했는데 세탁하고 나니까 편안하게 다 펴져가지고 괜찮네요. 그래서 소매늘림을 할 때에는 겉면에서만 M1R, M1L을 하면서 떠줬네요. 그러면서도 계속 이 앞단의 V넥 늘림은 함께 진행을 합니다. 여기 늘리고 여기 늘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그냥 안뜨기는 안뜨기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쉐들 늘릴 때는 겉, 안 계속 같이 늘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와서 요만큼 있는 레귤런 늘리는 부분은 쭉 늘려주면서 V넥도 같이 늘려줘야 되고요. 이거를 도안을 한 줄 읽고 떠보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떤 그 파트는 그 파트 통째로 읽어서 완전히 이해한 다음에 내가 코스를 어디서 늘려야 될지를 계산을 해보신 다음에 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냥 몇 줄 읽고 뜨시면은 그 V넥이랑 같이 맞물리면서 코스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풀러야 될 수도 있어요. 풀르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도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싹 읽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뭐 소매 늘림 부분, 레귤런 늘리는 부분 그런 부분을 이렇게 파트라도 통째로 한번 싹 읽은 다음에 머릿속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떠나가야 되는구나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신 다음에 계획을 해서 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헷갈리니까 쭉 한번 읽어본 다음에 제가 놓칠까봐 이렇게 포스트잇으로 적어서 겉면에서만 뭐 소매 부분 보이실까? 앞 전면 카메라라서 몇 코가 총 몇 번을 진행해서 몇 단이고 그래서 총 몇 코가 전 파트에 비해서 몇 코가 늘어나 있어야 되고 동시에 V넥 늘림은 몇 단마다 4단마다 8번을 해야 돼서 여기서는 16번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 걸 다 표시를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총 이 파트가 끝나면 80코가 늘어나야 된다. 또 레귤런 늘림 한 부분은 보면 겉면, 앞면 이렇게 계속 몇 코씩 늘리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V넥 늘림은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그러니까 첫 번째 단, 4단마다니까 첫 번째 단,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 그 다음에 1단에서 같이 늘리고 5단에서 같이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 맞물리는 부분이 어딘지 헷갈리지 않도록 다 적어놨습니다. 그렇게 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매 분리를 하고 계속 바디는 이제 3mm로 뜨죠. 여기 그 3mm로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이제 소매 분리하고 또 3mm로 뜹니다. 소매 분리를 해놓고 이제 쭉 떠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가디건이니까 겉면, 앞면 뒤집어가면서 평면 뜨기니까 계속 그렇게 떠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싫었어요. 요즘에 손목, 어깨 이런 게 그때 쥐나고 담 걸리고 나서 안 좋아가지고 그냥 컨티넨탈로 웬만하면 뜨고 손목이나 어깨를 많이 안 움직이는 기법으로 뜨려고 하거든요. 근데도 그 스웨터 같은 경우는 원통뜨기로 쭉 돌아가니까 그냥 계속 겉뜨기만 하면 돼서 컨티넨탈이 편한데 안뜨기는 아직 컨티넨탈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무단 뜰 때는 컨티넨탈로 잘 쓰는데 안뜨기만 쭉 할 때는 좀 힘들더라고요. 손에 힘이 자꾸 들어가고 해서 그래가지고 안뜨기 뭐 컨티넨탈 떴다가 뭐 플리킹 했다가 뭐 이런 아메리칸 했다가 이러면은 또 게이지 차이 너무 나지 않냐 뭐죠? 한 코 한 코 이렇게 다 코 크기가 다르지 않냐라고 해가지고 그런가 해서 그냥 쭉 이 옷은 전체 아메리카노 방식으로 떴어요. 아메리카노? 아메리칸 방식으로 떴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고 지금 별로 그 회복이 제대로 안 됐는지 좀 안 좋은 상태여가지고 뭐 몇 단 뜨고 하루에 몇 단씩 뜨고 이렇게 했더니 거의 20일 동안 떴어요. 20일? 2주에서 20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떴고요. 아무튼 쭉 그렇게 코늘림 같은 거 없이
떠내려가면 됩니다. 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사이즈가 좀 작을까봐 우려해서 이 가마코가 원작은 8코인데 저 같은 경우 2코씩 더해서 10코를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떴고요. 그렇게 떴어도 소매가 뭐 많이 넓어진다든지 그렇지는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이제 바디 고무단은 3.5mm 바늘로 바꿔서 뜨는데요. 10cm를 떠내려가요. 근데 꽤 지루하고 오래 걸리는 거죠, 고무단이. 그래서 10cm나 떠야 하니까. 네, 앞섭을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의할 거는 여기는 안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가디건을 그래도 한번 떠봤으니까 앞섭을 여기 이렇게 버튼 밴드를 줍기 편하기 위해서 고무단 뜰 때 겉안 이렇게 가버리면 안 되고요. 그러면 줍고 나면 여기 첫 코가 안 뜨기가 되니까 좀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지만 좀 더 예쁘게 하기 위해서 겉 안 겉 이렇게 가게. 그러니까 겉뜨기가 2코가 들어가게, 여기도 겉뜨기 2코로 끝나게 그렇게 뜨시면 한 코가 앞섭 뜰 때 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겉뜨기 한 코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서 없어지고 그냥 겉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디 고무단을 뜨시면 가디건 뜨실 때는 더 좋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다 뜨고 여기서는 튜블라 바이드 오프를 하거나 이탈리안 바이드 오프를 하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모르고 그냥 덮어씌어 코막음을 했습니다. 덧바늘 마무리를 언제지? 제가 뜬 옷 중에 덧바늘 마무리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꽤 오래 걸리고 그리고 이런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단추로 잠그고 열어놓고 있는 옷이라서 뭐 신축성을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덮어씌워 코막음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매는 다시 3mm 바늘로 바꿔서 떴고요. 쭉 떠내려와서 원하는 길이만큼 뜨고 나서 고무단은 6cm를 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소매를 어떻게 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소매 분리한 시점부터 한 45cm를 더 떠내려올 거를 생각을 했고요. 그것도 마침 말씀드렸듯이 세탁 후에 세로 수축을 감안해서 그렇게 뜨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 게이지랑 그거를 대입해서 계산해 봤을 때 몇 cm로 떠야겠다라고 했을 때 45cm 정도 더 떠야겠다라고 했고요. 저는 10cm당 30단위이기 때문에 저는 43cm를 뜨기로 했어요. 43cm를 뜨기로 했고 저는 10cm에 30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계산해서 129단을 뜨게 됐고요. 그 129단에서 이 소매 분리한 시점에 코수가 72코였고요. 제가 원하는 거는 이 끝에선 50코가 되길 바랬기 때문에 22코를 줄여야 되잖아요. 따라서 11번의 줄임을 해야 되는데 한 단에 2코씩 줄어드니까 11번을 줄여야 되니까 11단 계산을 하면 129단이니까 11단마다 줄이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1단마다 줄이고 마지막에는 5단마다 2번을 더 짧게 줄여가지고 더 짧게 2번을 줄여서 총 46코가 되게 만들었어요. 결국은 처음에는 50단까지 줄였는데 11번 줄여서 50단까지 왔는데 너무 큰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이 소매단이 크게 내려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가 않아서 46코까지 결국 줄이게 됐고요. 그러니까 13번을 줄여 내려온 거죠. 13번을 줄여 내려왔는데 46코를 해도 그나마 처음 뜨개를 할 때는 더 좁게 떴어요. 딱 맞게. 근데 좀 여유 있게 뜨는 게 예쁜 것 같아서 요즘은 조금 더 여유를 주는 편인데 제가 이거를 덥다고 이제 밖에서 이렇게 걷고 다니는데 이게 걷는 게 소용없을 정도로 금방 슝 내려와요. 슝. 조금 더 한 2코? 4코 줄이면 또 너무 많았으려나? 2코 줄여도 택도 없겠네요. 근데 4코 정도 더 줄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걷었을 때 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내려오네요. 46코 했는데도. 그렇게 떴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둘레는 단면이 15cm인 상태예요. 이 위에는. 이 위에서 여기.
소매분리한 시점 여기서는 15cm 정도니까 둘레가 30cm 가까이 나오겠죠? 그렇게 떠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에 버튼 밴드 줍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를 다 줍지 않고 10단마다 한번 이렇게 쉬면서 주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다 줍고 사선 구간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다 적어놨나? 그리고 버튼 밴드는 3mm로 뜨게 되고요. 이 도안에서 몇 코를 주어라 라고 설명을 아예 해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길이를 원작이랑 다르게 떴잖아요. 더 많이 떴잖아요. 단수 게이지 차이가 있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코스를 보지 않고 제가 그냥 알아서 쉬면서 떴는데 이 도안에는 몇 코 주어라 라고도 써 있으면서 그냥 매 단마다 한 코를 주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뜬 그거와 그 원작이 다르더라도 그냥 매 코스마다 다 주우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완성된 후에는 뭐 니팅 카페에서 보면 다 괜찮았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결과물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덜 주었는데도 약간 우는 느낌이 이렇게 폈을 때는 모르는데 잠갔을 때가 제가 단추가 너무 간격이 넓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어쨌든 몸에 딱 맞게 만들었고 단추도 멀리 있는 데다가 그래서 우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게 주의할 점은 주울 때 홀수로 주어라 라고 하거든요. 홀수로 주우라는 이유는 또 마찬가지로 버튼밴드를 뜰 때 여기서 시작해서 쭉 돌아서 여기서 끝나는데 똑같이 겉뜨기에서 시작해서 겉뜨기로 끝나야 예쁠 거잖아요. 그쵸? 겉뜨기로 떴는데 안뜨기로 끝나면 이 끝에 단이 좀 덜 예쁠 테니까 그래서 아마 홀수로 주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고 단추구멍 내는 게 저는 그냥 제가 못 뜨는 김뜨개님이 가르쳐 주시는 가디건 뜰 때 그 방식밖에 안 해봤는데 더 여기서는 어떻게 알려주냐면 내 코를 바인드 오프 해라. 그러니까 코막음을 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코막을 한번 하고 가다가 다시 돌아올 때 그때 다음 안뜨기에서 올 때 그 부분이 오면 다시 내 코를 캐스트온, 그러니까 가마코를 해서 코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와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단추가 그 원작에 있는 단추는 뭐 한 2cm에서 2.3cm 정도의 단추를 쓰는데 저 같은 경우 좀 작거든요. 15mm에서 18mm 되려나? 한 15mm짜리 단추여가지고 좀 작아서 그 네 코를 막으면 너무 클 것 같아서 세 코만 했습니다. 하여튼 딱 좋은 것 같아요. 세 코를 막았고요. 이렇게 완성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릴 부분은 도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다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도 저는 실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좀 주의 깊게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노플일 때처럼. 왜냐하면 레이스얀이랑 합사해서 뜨는 거기 때문에 얼마만큼 소요되는지가 정보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X 스몰 사이즈이기 때문에 처음에 51코를 잡아서 시작을 했고 일단 몸통까지 이렇게 케이스톤 해서 소매 분리까지 하고 그리고 이제 몸통 끝까지 몸통 고무단까지 떠내려가는데 든 소요량은 레이스얀은 50g 정도 썼고요. 1합으로 레이스얀은 몸통까지 1합으로 50g 정도 썼고요. 그 다음에 그 노블레스 아이보리 3합 그 바탕실은 190g 총 190g 정도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 부분은 이제 요 소매 분리한 부분부터 내려온 거죠. 여기부터 고무단 끝까지 여기부터 고무단 끝까지 이렇게 뜬 소요량은 레이스얀 1합은 32g을 사용했고요. 노블레스 아이보리 3합은 89g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반씩 나누면 소매 한쪽씩이 되겠죠. 물론 여기부터 뜬 게 아니라 소매 분리한 시점부터 떴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옷을 완성하는데
에이프릴 가디건 X 스몰 사이즈 원작이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만들어졌어요. 가슴 넓이 91 정도, 길이 54cm로 뜨는데 총 레이스얀, 이 레이스얀 1합 82g이 들었고요. 네, 스와치. 네, 이 노블레스 아이보리 3합 요게 280g 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참고하셔서 레이스얀 합사해서 예쁘게 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레이스얀 한 타레를 사서 웬만하면은 충분히 옷 한 벌이 나온다는 거를 지난번 노프릴 가디건과 이번 노프릴 가디건이라고 자꾸 노프릴 스웨터와 이번 에이프릴 가디건을 통해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1합만 합사해가지고도 경제적으로 나름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 핸드다잉 얀을 이용해서 옷 한 벌을 뜰 수 있다는 거를 체험했습니다. 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얼른 밥을 먹고 이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너무 오래 찍어가지고 밥 먹고 얼른 부랴부랴 또 가려면 시간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 점심 식사 시작하기 전에 가려고 했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바빠요, 바빠. 지금 빨래도 막 돌리고 건조기도 돌리고 막 시끌시끌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사간 집에서 찍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찍어놓은 영상이 뭐 20분, 30분 이렇게 찍어놓은 것들이 붙이면 편집을 이렇게 주제별로 하면은 제가 이제 여름실 샀던 거 그리고 그게 먼저 올라갔지 이게 먼저 올라갔지 아무튼 애플이 관련돼서 그동안 뜨면서 뜨개 수다 했던 거랑 지금 F5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올리고 하면 한 2주 분량 2편 분량이 지금 편집할 게 있어요. 그것도 이제 이사간 집에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편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올라가는 세 번째쯤 영상이 아마 새로운 환경에서 찍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침 저녁 기온차가 정말 큰 것 같아요. 건강관리 유념하시고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간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공격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일단 우선적 이명을 교체를 하면서 어쨌든 또 세컨프 상황이 유리해졌기 때문에 세컨프에서 조금 더 체력이 남아있는 밀라이브하고 싸움을 하겠다는 방법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하는 전환에서의 1대1 돌파까지도 한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측면 윙백트 레귤러 안돼, 먹지마, 먹지마.